안녕하십니까? 예,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자, 3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음, 토요일 공개 방송. 제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빨리 움직여야 돼서 먼저 녹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지난 밤새 해외 증시, 예, 미국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요. 시장 전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ELW 매매에 대한 기초 교육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고 또 어저께 진행이 됐던 그 국민연금의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조정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는 그 뭐 돈푸니까요. 예, 돈푸니까 그에 따른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을 좀 이렇게 띄우는 그런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조 9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부양책 통과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3월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은 이제 추가적인 활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들이 시장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그 외에도 3억 달러라는 3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또 추가 그 인프라 투자 계획 같은 것들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엄청난 돈 풀기의 대가가 이제는 증세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시장을 좀 어,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러나 시장은 당장은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낙관적이다라는 말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까지 취임 100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4월 말을 얘기합니다. 4월 말까지 미국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1억 도주 접종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걸 2억 도주로 배로 상향 목표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파이자나 모더나, 존슨앤존슨 이 백신을 이제 대표적인 백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의 량이 전 세계에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미국 내에서만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수출 안 하고 해외에 공급 안 하고 있어요. 뭐 한켠에서는 배 아픈 일이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 우선 정책, 뭐 지난번 트럼프 때 아메리칸 퍼스트 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또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달러를 풀어서 경제를 어, 이렇게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 펴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또 후폭풍은 다른 뭐 취약국들이 다 입게 되는 거죠. 과거 우리가 IMF 때도 경험을 했고요. 금융위기 때도 경험을 했고 항상 경험해온 바입니다. 그죠? 미국은 손쉽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왔던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지난 밤새 이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펴고 있는 뭐 임기 초니까 뭐 정부의 힘이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시장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돈 풀기를 해온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고 특히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이제 뭐 신고가 종가상으로는 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미국 산업의 대표 주자들만 30개 종목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산업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약세 꺾였죠, 그죠? 20일 이평선이 이제 생명선이라고 20일 이평선이 우하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기술주들입니다. 어, 뭐 지난 밤새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주간으로 보면 뭐 그냥 그래요. 예, 미국 증시도 횡보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일 이제 많이 좀 올라줬죠. 뭐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은 빠졌고 S&P하고 다우는 1%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떨까? 다음 주도 크게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난 밤새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경제 지표들 보면은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관련 지표죠. 네,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관련 지표인데 이게 2월 달에 나왔는데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 부진을 미국은 항상 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대요. 예. 2월달 부진은 한파 때문이었다. 그리고 3월달부터는 지금 1조 9천억 달러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또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그에 대한 또 백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3월달 이제 그 경제 지표죠. 3월 소비자들의 그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그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소비 지표가 또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많이 안정을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1.7%가 넘어가면서 좀 그 우려를 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다시 1.6%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올라서 1.67, 68까지 갔는데 또뭐 솔직히 반등 추세죠.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려면 악재를 호재로 또 이렇게 해석을 시켜버리고요. 이 주식시장이 또 약세로 반대로 꺾일 때는 호재도 악재로 둔갑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미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오를 만큼의 이제 강한 상승 그 모멘텀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네, 그러나 또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이유 또한 없다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그 판단들입니다. 보시면 미국 증시도 박스권 흐름이에요. 박스권 흐름.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상당 기간 박스권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뚫고 오르느냐 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뭐로 볼 수 있나? 이제 다음 주가 3월 말이고요. 1분기 마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4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죠.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1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1분기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값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상태이고 그 기대값을 채워주지 못할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그럴 경우에는 주가는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겠죠. 다만 미국의 돈 풀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이 조금 거슬립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그동안 돈 풀기 했던 것을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동안에 이제 그 금융 완화 정책 이 완화 정책을 깎아나가는 테이퍼링하는 그런 이제 줄여가는 정책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옐런 재무장관은
법인세 인상 같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돈 푼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늘리는 증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에, 시장에 그 악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음 달에는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될지 그러나 시장의 움직임 저는 그렇게 봐요. 돈 푸는 거 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돈이다. 유동성. 미국의 유동성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조금 긴 안목에서 증세 같은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이제 좀 불기가 됐고 과열된 그런 이제 소비 같은 것들이 과열하다 보면 주가가 아니죠. 저 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만약에 1.7% 위로 또 치고 오른다면 시장은 또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할 겁니다. 부담스러운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고 시장 보시면 돼요. 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뭐 미국 증시 그 외생 변수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데 요즘은 미국 증시하고 크게 그 동조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즘 조금 뭐 호를 찌른다고 그럴까?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시장 대응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뭐 다음 주에도 미국 증시 바라보겠죠. 가장 그래도 연동성이 크니까요. 자 미국에서 지금 지난 밤새 또 뭐 호재로 작용했던 거는 유가가 반등했으니까 에너지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유가가 지금 하루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스에즈 운하에서 이제 컨테이너 선이 운하를 딱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유조선들이 뭐 잔뜩 대기하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 얘기로는 1,000만 배럴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또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게 되죠. 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시는 이제 박스권 횡보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 증시 선물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어, 전망을 조금 해본다면 사실 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오르긴 했지만 32포인트 올랐죠. 코스피 지수 3천선 초반에 불과합니다. 완전 횡보 박스권장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봐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박스권이 아니라 이런 이제 하향 그 삼각형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하향 삼각형 패턴 여러분 보시다시피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고점이 낮아지는 하향 추세의 삼각형 패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 보이는 이제 이걸 이제 그 일목균형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이제 개발된 지표인데 상당히 미래 예측이 가능한 지표다 해가지고 각광을 받는 지표입니다. 선행 스팬, 후행 스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구름대가 앞질러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데 빨간색 구름을 양운이라고 그러고요. 상승장에 나타나는 거죠. 보시다시피 상승장에 양운 있잖아요. 빨간색 구름이 나오면서 그 구름대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이제 파란색 구름이 나오는 거 이거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이 나오면 이제 주가가 약세 국면으로 가고요. 구름 대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생기죠. 먼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주가보다 먼저 구름대가 나타나고 일주일 전부터 음운이 나왔습니다. 음운대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지수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고점대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우하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밑에 지지선은 선물지수 4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대가 아주 잘 형성이 돼 있고 400선 근처 닿으면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전일 반등으로 또 이렇게 이제 양봉이 세 개째 출현을 했는데 월요일 날 또 이제 상승 출발을 할 겁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하겠죠. 하게 되면 이 하향 추세 때의 상단에 또 얻어맞게 돼요. 네, 여기가 걸리게 됩니다. 이걸 뚫고 오르면 여기 제가 써놨죠. 고점이 낮아지고 하단이 지지되는 하향 삼각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변곡점이 나올 것으로, 변곡점을 제가 예상을 계속 드렸습니다. 변곡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곡점이 문제가 아니고 하향 이 지금 추세대가 하향 추세대가 이제 더 눈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다. 보시면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이 하향 추세선을 위대로 돌파하면 변곡점이 그렇습니다. 돌파하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돌파하면요. 이렇게 돌파할 경우 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뭐 이거는 상승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상승 전환. 상방 전환으로 보고 하향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그리고 하단 지지선, 요 하단 지지선이요. 요 하단 지지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 요것도 이제 곧 하방 이탈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형이. 그죠? 모형이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하방 전환.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더 갈 데가 없어요. 위든 아래든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다음 주 변곡 자리가 올 것이고 다 다음 주는 옵션 만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월요일 날 상단을 뚫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래프로 보면 상단이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거를 줘봐야 되겠죠? 예, 줘보면 상단이 여기에서 올라가면 월요일 날 상단은 한 417 정도가 되네요. 417 정도 닿으면은 또 상단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5포인트 정도 오른다면 전일 종가가 이제 411.95였으니까 417 정도 닿으면은 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선물 지수에 대한 제 선물 지수를 놓고 다음 주를 예측한 그런 이제 전망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제 그 국민연금이 그 국내 주식 비중 목표를 이제 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의 상승세도 조금은 나왔습니다. 쉽지가 않은가 봐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앞두고 투자자들 뭐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런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질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 여론도 많았고 그래서인지 하여튼 결정을 미뤘습니다. 결정을 미뤘어요.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조정을 다음번 또 회의로 4차 조정 회의에서 결정 짓는다 쪽으로 연기를 했어요. 원래 우리 국민연금의 목표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25년까지 15%까지로 내리는 게 목표였어요. 점차 차차 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현재는 올해 목표는 16.8%예요.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 자산의 16.8%까지를 국내 주식 비중으로 잡았습니다. 이전에 20%까지 갔던 걸 이제 점점 낮추고 있는 중이에요. 2025년까지 15%까지로 낮추기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이제 동학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발목 잡는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매도 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자, 국민연금의 행태를 보면은 그렇게 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기금 보면은요, 주구장창 팔지 않습니까? 52거래일 연속
팔기도 하고요. 이들은 계속 팔았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3월 15, 16일 이틀 조금 사더니 다시 또 계속 팔고 있어요. 또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행태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너네 국내 주식 비중 높여라. 왜 자꾸 팔기만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걸 맞춰주려고 뭐 한다. 그런 기대감이었잖아요. 목표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현재 운용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833조 원입니다. 올해는 아마 거의 900조 가까이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중에 국내 주식 비중이 21.2%가 됐어요. 작년 말 기준 21.2%. 근데 금년에 또 올랐으니까 비중이 더 올랐겠죠. 21.2%. 그러면 16.8%로 맞춰야 되니까 올해 목표까지로 잡으면 4% 이상을 팔아야 되거든요. 4.4%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은 약 한 40조 가까이 순매도를 해야 될 판이에요. 어쨌든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서만도 15조 정도를 팔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을 좀 줬는데 이번 조정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이 16.8%라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범위까지. 그럼 플러스 2%를 적용한다 그러면 18.8%까지죠. 예. 그래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3.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로 조금 그 운용의 폭을 좀 넓히자라는 제안이었거든요. 3.5%로 높이게 되면 16.8에다가 3.5% 하면은 이 20한 3%까지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제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기대감이었는데 요게 늦춰졌어요. 늦춰졌다는 것은 연기했다라는 것은 기대감 하나는 좀 뒤로 미뤄졌다,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을 함부로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이제 미래를 지고 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 아닙니까? 이건 세계적이에요. 800조가 넘는 이런 국가가 운용하는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저쪽 북유럽 국가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0조가 넘는 엄청난 자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국내 주식에다만 비중을 늘리면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 증시에서 한국 주식의 규모는 불과 한 2%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6.8%만 그것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한테는 그렇게 국내 주식 많이 늘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라고 그러잖아요.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의 투자는 해외 증시에 꼽혀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동학개미가 국내 주식 올해 들어서 37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코스닥까지 하면은 42조 원어치를 샀는데 물론 많이 사고 있죠. 동학개미 덕분에 지금 우리 증시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서학개미들이 국내 주식만 해외 주식을 주로 미국 주식을 사는 세력을 서학개미라 하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만 한 10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한 40조 사고 해외 주식은 10조 샀으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크네요. 그죠? 이렇게 늘리고 있다. 해외 주식 늘리면서 국민연금한테는 국내 주식 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다우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다우지수는 강하지만 나스닥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주들은 좀 약해요. 이렇게. 근데 이 기술주들을 워낙 좋아해요. 기술주들이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금리가 오른다거나 하면은 아주 거기에 취약하죠. 또 법인세 뭐 세금 늘린다 그러면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예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서학개미들이 매수한 순매수 1위 종목인데 지난해에만 테슬라를 30억 달러를 샀어요. 30억 달러. 순매수. 근데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샀어요. 15억 달러를 샀어요. 1조 5천억 어치 테슬라만 샀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손에 많이 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그죠? 2위가 이제 애플이고요. 애플도 주가 안 좋아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보면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기술주들은 다 빠졌습니다. 기술주들은 빠졌고 뭐 항공주라든가 뭐 또 여행 관련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많이 올랐고요. 또 금융주, 은행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JP 모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탄탄해요. 뭐 그렇다고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혀 있습니다. 맥을 좀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그러니까 지난 한 주에도 이제 기관이 1조 원어치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판 종목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첫 번째가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또 LG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종목들이고 그들 종목이 좀 쉬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주 약세에 대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넓혀 가시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오른다? 산업재라든가 경기 민감 종목군들이 좀 세다. 금융주가 좀 강세고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방 정회원방에서는 개별 종목 ELW를 좀 해요. 개별 종목 ELW. 이 개별 종목 ELW가 또 상당히 뭐 개별 종목 중에 또 오르는 종목군들 잘 잡으면 큰 수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안정적이고요. 좀 중기로 보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ELW 매매에서 기초 지식 하나, 기초를 하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 그 ELW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봐놔서 그죠? 잘 아시는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종목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목을 먼저 코스피 200 지수 하면은 여러분들 선물 지수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선물 코드 번호는 이제 180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하고 조금 지수가 같은데 선물은 앞선자니까 만기일 대비 오르내림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은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더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200과의 차이를 보세요. 현재가가 411.95입니다. 선물은. 그런데 코스피 200은 412.89예요. 코스피 200이 더 높네. 선물보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 선물은
대개 보면은 이제 미래 가치를 더 높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시세가 현물 시세보다 높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선물이 현물보다 낮습니다. 그걸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베이시스라고 하죠. 이 베이시스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0.94. 그러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0.94포인트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미래를 더 높게 밝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미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백오데이션.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이렇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올해 들어서는 지수가 못 움직이고 정체돼 있죠. 오히려 우하향의 그림이 더 가까운 이런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값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것이 ELW, 우리가 이제 지수 ELW거든요. 지수 ELW 중에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를 할게요. 자 가장 이제 매매가 많이 되면서 좀 그 관심권에 현재 지수하고 비슷한 권에 있는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57 풋을 먼저 할까요? 풋 57G 190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풋이에요. 57로 시작되는 종목,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제 배우셔야 될 거. 이 코드 번호가 57G190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LW 종목은 이렇게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만을 놓고 본다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 KB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로 한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KB, 또 미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발행사라고 그러죠. 예. 공급자라고도 얘기합니다. LP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얘네들이 이제 이런 물건들을, 상품을 발행을 해요.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보면 뭐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들만도 이렇게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풋을 골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57G190이라고 하는 57 앞에 57이 붙었으면 이거는 한국 발행사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52가 붙었으면 미래에셋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앞에 코드 번호 두 개는 발행사의 고유 번호다. 그리고 뒤에 네 자리 수가 ELW 고유 종목 번호예요. 네. 발행사의 고유 종목, 그러면 이게 상품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 57G190은 한국 G190 풋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종목명이에요. 한국 G190 풋. 쉽게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그냥 풋 90 이렇게 짧게 부릅니다. 풋 90. 예. 자, 이 종목 이제 속성을 우리가 보면은 거래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100만, 1000만, 억, 2억 8천만 주 거래가 됐어요. 2억 8천만 주. 어마어마하죠. 2억 8천만 주. 예.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만 놓고 보면은 2억 8천만 주에 200원이니까 한 500억 정도? 그죠? 500억 정도 거래 대금입니다. 예. 자, 이 종목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ELW 현재가 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값들,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값들을 보죠. 코스피 200 지수, 이거는 계속 주가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여요. 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에 끝났습니까? 412.89에 끝났어요. 412.89. 예. 4.3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막 10포인트도 움직였었죠.
요즘은 이제 덜 움직이는데 어제는 조금 움직인 편이었습니다. 412.89에 끝났다. 아,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구나.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행사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한국 G190 풋이 가지고 있는 고유값입니다. 행사가. 이 종목이 만들어질 당시 발행사에서 이 종목의 행사가는 기준값은 400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400.00. 풋이잖아요. 풋은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보다 낮을 때 행사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기일까지, 종가까지.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만기일. 예, 만기일. 자, 이 만기일은 이걸 표시를 하면 좋은데 만기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4월 12일이에요. 그런데 4월 12일이 만기일이고요. 마지막 거래일은 4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사면 사흘 결제하죠. 3일 결제. 그래서 3거래일 전날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4월 8일이. 4월 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LP 보유라는 게 있고요. LP 보유, LP 보유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LP가 이 종목은 65% 가지고 있어요. 아직. 다 팔질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행사가가 400이고 또 자, 이게다가 쓰면서 할게요. 행사가가 예, 행사가가 400이잖아요. 400.00.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예요? 412.89예요. 만약에 4월 8일 만기일 종가가 현재가라면 현재가는 지금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 412.89라면 예? 예. 그리고 이게 풋이죠. 풋. 이 상품 풋 뭐예요? 이게 G190. 예. G190 이 상품의 가치는 예. G190 풋의 가치는 G190 풋의 가치는 풋의 가치 정산식입니다. 예. ELW 풋의 가치 정산 공식입니다. 어떻게 가치를 잡냐? 풋이기 때문에 행사가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빼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거예요. 즉 행사가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작아야 행사가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요게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행사가보다 높아서 이대로 마감되면 휴지가 된다. 그렇잖아요. 요 공식대로 하면은요, 행사가 400.00 빼기 현재 지수 412.89 이러면 몇이에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12.89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기날 코스피 200 지수가 400 행사가 4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풋 G190은 휴지가 된다. 휴지가. 아셨죠? 그래서 그냥 만기까지 꾹 들고 간다고 장땡이 아닌 거예요. 휴지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휴지가 될 종목이 현재 200원이나 하고 있니? 왜 200원이나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가 205원은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시간 가치가. 우리가 이걸 흔히 프리라고 하죠. 프리. 프리미엄. 시간 가치가 더해진 값이다. 근데 이 시간 가치는 만기일까지 계속해서 감소해 갑니다. 만기일에 제로가 된다. 제로라고 쓰죠. 아셨죠? 그래서 주식 투자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제 그 왜 글로 올려드렸던 우리 방 이제 개별 종목 종목 ELW 한다 그랬잖아요. 개별 종목 ELW를 예로 든 겁니다. 종목의 경우는 또 계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미래 FE15 콜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미래 FE15 한국조선콜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얘가 종목 명이에요. 이게 코드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OEFE15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아까 보신 대로 한국조선해양이 기초자산이에요. 아까 지수는 뭐였어요? 코스피 200 지수였고요.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사가라고 그랬죠. 행사가. 그죠? 행사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행사가가 얼마예요? 95,600원이에요. 95,600원. 그리고 얘는 뭐였습니까? 콜이에요. 콜. 콜이니까 어찌 돼요?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이건 한국조선해양 주가잖아요. 주가가 이 행사가보다 높으면, 콜이니까 아까 풋은 낮으면이었죠. 높으면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행사가보다 현재가가 훨씬 높죠. 얼마가 높아요?
요거도 그러면 또 글로 채울게요. 자, 종목 ELW에 가치 정산 공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의 경우죠. 종목도 풋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거꾸로 콜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콜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거꾸로죠. 아까는 행사가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뺐죠. 이거는 현재가에서, 종목 현재가에서 행사가를 뺍니다. 행사가를 빼서 곱하기 뭐를 해요? 전환 비율이라는 거래요. 전환 비율. 아까 코스피 200 지수 그쪽은 전환 비율이라는 게 없었나? 아니요, 있었어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고, 자, 여기에서 그럼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가가 얼마입니까? 요거 그대로 다시 쓸게요. 행사가가 종목 현재가가 어제 종가가 13만 2천 원이었죠. 빼기 행사가가 얼마? 95,600원. 95,600원. 그럼 요거만 해도 얼마입니까? 벌써 3만 6,600원이에요. 36,400원. 그죠? 36,400원. 맞죠? 36,400원이죠? 예. 4,400원 더하니까 36,400원이에요. 이미 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범위 안에 있는 걸 내 가격이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거 아까 같은 경우는 외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이미 내 가격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기일이라는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기일. 만기일이 5월 17일이야. 5월 17일. 아직 만기가 창창하게 남아있네. 그죠? 5월 17일. 근데 이제 이 5월달 만기인데 우리 중요한 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 LP 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가 가지고 있어요. 얘들 아직 안 팔아요. 안 팔고 있고, 그 다음 전환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환 비율. 얘 전환 비율은 몇이에요? 0.0100. 0.01이에요. 지수 ELW는 전환 비율이 몇이에요? 100.00이에요. 그대로 100% 비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고요. 그죠? 아까 기억나세요? 자, 여기 곱하기 100을 했죠. 100.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전환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환 비율이 0.01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 종목에 따라서 이 전환 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한국조선 콜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 콜 같은 경우는 이 전환 비율을 얼마를 해야 돼요? 전환 비율? 전환 비율이 0.01이었죠. 0.01 전환 비율입니다. 그럼 36,000원 내 가격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0.01을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얼마가 돼요? 0.01. 계산하기 쉬워요. 0.01이라. 그죠? 364가 되겠죠. 그죠? 예.
364원. 현재 가격은 364원이 정상 가격입니다. 정산했을 때 정상 가격. 근데 어제 얼마에 나왔어요? 360원이었죠. 360원. 아까 계산식은 그렇고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실 만한 거. 이론가. 이거는 357원이었네요. 왜 이렇게 됐냐? 개별 종목의 경우는 개별 종목의 현재가는 종목 ELW의 현재가는 종목 ELW의 현재가는 최근 3일 평균값이에요. 최근 3일 평균값. 자,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3일 평균 가격이 보면요. 한국조선해양 어제 급등을 해서 그렇지 평균가는 어떻게 돼요? 3일 평균은 3일 평균은 11만 4천원부터 13만 2천원 평균하면 한 12만 얼마 정도 되겠죠. 떨어지죠. 그죠? 네, 1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보면 얼마예요? 11만 7,500원 11만 8,500원 평균값이니까 11만 7,500원 플러스 11만 8,500원 플러스 어제 종가 13만 2천원 요거 한 것에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평균값이니까. 그죠? 얼마냐? 계산해 볼까요? 11만 7,500원 플러스 11만 8,500원 플러스 13만 2천원 하면은 24만 9,200원이고요.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1만 7,500원 플러스 11만 8,500원 플러스 잘못 썼네요. 13만 2천원 36만 8천원이지. 공이 하나가 빠졌어. 네. 36만 8천원 나누기 3 하면 12만 2,700원 정도 나겠네. 네. 그러면 0.01이니까 곱하기 0.01 하게 되면 얼마예요? 120 아니죠. 여기에서 12만 2,500원 빼기 그죠? 빼기 9,560원 95,600원 하면은 얼마예요? 요거는 12만 2,700원 빼기 95,600원 95,600원 27,1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7,100원 곱하기 0.01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냥 271원이 정상가예요. 271원. 그런데 얘 현재가 얼마
받고 있습니까? 271원이어야 되는데 271원이어야 되는데 360원. 그러면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얼마를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90원 정도 받고 있다. 네. 즉 현재가 360원에는 시간 가치가 90원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종목을 126원에 샀거든요. 126원. 예. 정혜원방에서는 지난달에 126원에 매수, 현재 얼마예요? 거의 약 200% 수익권. 200%를 수익 냈어요. 100만원 투자해갖고 300만원 됐어요 지금. 예, 1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아직 안 팔았으니까 평가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언제 팔려고 그러냐? 언제 팔려고 그러냐? 한국조선해양 이제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중에 제가 이거 올리면서 전고점 돌파 흐름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말씀드렸는데 52주 신고가는 이제 거뜬하게 뚫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봐야죠, 그죠? 월봉을 보시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그 시장은 이렇게 항상 짧게만 볼 일봉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주봉, 월봉까지도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거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죠? 한국조선해양.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그런 재료가 나왔죠.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 수주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조선 업황이 무척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다시 또 탈환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해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예, 세계 교역량이 이제는 백신 맞고 그러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운 운임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해운사들이 배를 많이 수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중국과 이제 경쟁 관계이지만 뛰어납니다. 고급 배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특히 이제 바다 해양 오염도 세계적으로 이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선박들 해양 오염을 많이 시키는 오래된 선박들을 이제 폐선시키고 새로운 배, 좀 친환경적인 이런 이제 배로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배 규모가 컨테이너를 실어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거, 한 번 운항으로 대량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그 조선업체들이 기회를 지금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기회가 되고 뭐 수주 싹쓸이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왕년의 그 이랬던 영화 그죠? 뭐 한 그때 가치가 한 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거기까지 넘볼 수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고점 이제는 어디를 내다볼 수 있냐? 17만 원 선을 내다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17만 원 돌파하면 이제 25만 원까지도 20만 원 돌파도 이제 내다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5월 만기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 가는 만큼 더 가봐라.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치솟은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종목에 지금 최근에 수급 동향으로 놓고 볼 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50만 주를 넘게 샀어요. 기관도 25만 주를 샀고, 이건 엄청난 양의 매수입니다. 연기금도 막 죽으라고 사들어오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더 간다 쪽에 배팅을 걸어요. 만약 만기 때까지, 아까 얼마입니까? 전환 비율이 0.01이잖아요. 1,000원 오르는 데당 그러니까 지수가 가격이 1,000원 오르면 10원이 올라요. 가격이 주가가 1,000원 오르면, 그럼 제가 여기 한 17만 원 5월 달까지 간다고 치면 얼마 더 오릅니까? 한 4만 원이 더 오르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더 쳐 들어온다고요? 400원이 더 붙을 수 있어요. 400원. 예, 지금 360원이 아니라 한 700원, 8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17만 원 간다면. 그래서 홀딩하는 겁니다. 대박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붙들고 만기 때까지 쫙 한 두세 달 들고 갔더니 뭐 한 500만 원 됐다. 이게 대박 아닙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을 이 정혜원방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하루 거래량이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뭐 10만 주 내외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리딩에서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회원방에서만 소수 회원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지금 종목을 몇 개 종목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종목 중에 다음 주에 또 회원방에서 추천을 할 건데, 여러분들 같이 해보실 분들, 뭐 개별 종목 ELW가 이거 종목 한국조선해양 잘 간다 해도 1,000만 원어치 사나 봐야, 그죠? 1,000만 원어치, 우리 지난달에 1,000만 원어치 샀다고 쳐요, 여기서. 그럼 한 10만 원에 샀다가 그러면 1,000만 원어치 해봐야 뭐 한 100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13만 2천 원이니까 3만 원 벌었으면은 뭐 얼마 본 거예요? 그래도 꽤 본 거죠. 한 30% 올랐으니까. 1,000만 원어치 사봐야 300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어치 샀으면 30만 원 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얼마 벌었어요? 100만 원 사가지고 3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ELW의 매력입니다.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현물 주식에서는 꿈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ELW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 계획이 종목 ELW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이에요. 보유 비중을 종목 ELW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지수 ELW는 비중을 조금 대신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리딩을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목 추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외생 변수에 좀 움직이는, 따라 움직이는 또 좁은 범위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한 박스권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지수로 보면 하향 삼각형 패턴이다. 그 패턴의 상단에 월요일쯤에 또 닿게 되겠다. 그럼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을 해 나가시고, 다음 주에는 변곡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다음 주 대응하시고요. 개별 종목 ELW도 병행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토요 라이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방송 끝까지 이용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